이제 이렇게 문제를 정확히 제가 찾았고 또 이 아이한테 맞는 솔루션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좀 잘하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믿고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아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으시겠죠.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공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는 애들 보는 거, 그건 너무 힘들고 고역이시죠. 근데 반대로 또 이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고 여유만만하고 그러면서도 기도 죽지 않고 그런 애들 보는 것도 천불나는 일이실 것 같아요. 오늘은 혼자 세상 잘난 척 다 하면서 기도 죽지 않아. 그런데 성적은 그만큼 안 나와. 그래서 엄마는 얘를 기를 좀 죽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공부에 노력은 그만큼 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 같은 아이 때문에 걱정되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꼴을 못 봤는데 머리는 좋은지 당일치기로 중학교 성적은 괜찮게 나왔던 편이라 바라던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정신 차리려나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는 설렁해도 성적이 나왔지만 고등학생이 되니 역시나 내신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본인은 걱정이 없고 아직도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아예 공부에 뜻이 없는 건가도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위권 대학교를 가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옆에서 보기에 참 택도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앉아서 공부를 하지 저러나 싶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아이랑 싸울까봐 말을 더 얹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성적이 한 번 더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리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기만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학원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학원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학원에 들어갈 때도 원장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는 좀 더 잡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풀이 숙제를 많이 시키고 시험을 일정 기준 통과할 때까지 남겨서 재시험 보고 통과해야 집에 갈 수 있는 학원인데 저 같으면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매번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숙제를 제대로 안 해가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게 하네요. 학교에서 교우관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친구들하고 농구를 한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때는 쉬는 시간대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시험 기간 때도 어김없이 한다고 합니다. 제 아이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공부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비평준화 지역에서 좋은 학교를 갔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는 아닐 텐데 어머니 눈에는 그저 놀기 좋아하고 근자감으로 가득 찬 그런 아들로 보여서 영 미덥지가 않으신 것 같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근자감 가득한 이 아들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상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땡땡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입니다. 저는 나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는 점에 있어서 박사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상담 때 만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사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얘 정말 상담받기 싫었구나. 그 느낌 딱 들지 않으세요? 뭐 사연에서 준 정보가 없어요. 얘가 뭐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 문제인식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애는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연에서 이 학생이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아보는 검사를 먼저 좀 해봤습니다. WPI 성격검사와 LSI 공부마음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학생은 친구들에게 좀 멋있는 리더이고 싶은 그런 성격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다뤘던 휴머니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함께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born to be leader의 성격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뭔가 스스로 이렇게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목표를 딱 설정하면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추진력이 대단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자신의 그런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누가 조금이라도 캐치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경기 반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사연에서도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도 전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지요. 이거 허세라고요? 예, 허세라고 하면 허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성격의 사람들한테는 이 허세가 중요해요. 그걸 굳이 까발려서 너 이거 허세잖아 라고 인정하게 해주면 정신 차릴 것 같죠? 오히려 그 역효과만 나요. 몇 주 전에 방송된 그 동기부여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그 허세를 잘 부추겨서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 검사를 통해서 이 학생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보니까 지금 사실 스스로도 갑갑한 상태라는 게 검사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얘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공부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이게 실력이 쌓일 정도로 하지 않는다는 거. 딱 망하지 않을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점수에 막 신경이 좀 쓰이고 그러면서도 이 놀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공부가 뭔가 나한테 이렇게 재미가 있고 만족감을 주지 않으면 난 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기도 하고 비평준화 지역의 성적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부해서는 중학교 때 같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은 사실 위기감이 가득한 게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자기 좋은 대학 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냥 하는 말이겠구나 라는 게 이 검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얘랑 상담할 때는 얘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 그게 키포인트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왔어요. 이제 상담을 할 때 이 학생의 길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게 자기의 성공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저와의 첫 만남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한테 이렇게 어필할 기회도 주고 그리고 저도 이 학생이 스스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은 사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황 파악이 되고 명확한 목표가 생기면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얘가 고등학교를 이제 성적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중3 올라가면서 좀 늦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교내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하고 또 임원 활동하고 수상 경력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과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입학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략도 자기가 다 스스로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정말 기특한 학생이죠. 그리고 이 학생 말이 엄마는 자기한테 벼락치기로 공부한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건 엄마의 기준이고 자기는 중3 때는 성적 관리하느라고 최소 2주 전부터 자기는 제대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 모인 데 갔으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의 문제를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학생의 문제 1. 사실 속으로는 기가 좀 죽어가고 있고 공부할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 학생이 이제 기가 죽은 이유는 일단 학원에서 얘가 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고 또 학교에서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넘사벽 같아서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학생한테 학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을 중간고사 이후에 옮겼대요. 근데 처음에 학원 이제 옮기고 할 때 엄마가 원장 선생님한테 얘 좀 많이 야단도 치시고 이렇게 시험 잘 안 되면 끝까지 붙들어 놓고 하시고 그러셔야 된다고, 기를 좀 죽이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자기가 봐도 이 선생님이 자기를 좀
차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남겨도 되는데 자기 남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척 하느라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예, 그렇지만 본인도 사실 마음도 안 편하고 지금 학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그 학원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옮기면 되잖아.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딱 꼬집어서 얘가 뭐 그렇다고 굳이 뭐 옮길 이유는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실력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학원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실력이 없거나 정말 얘가 생각하기에 뭔가 트집거리가 있었다면요. 그 부분을 막 강조해서 학원을 그만두는 쪽을 택했을 그런 학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기분에 이렇게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 학원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그 학원이 다닐 만한 학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학생은 이렇게 불안감으로 내가 이 학원도 안 다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 학생은 이 학원 선생님과의 관계가 좀 재정립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을 통해서 선생님의 성격 특성을 좀 파악해 보았거든요. 이 수학 선생님은 돌직과 팩폭을 서슴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렇게 학생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실력은 꽤 좋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과 정서적 교감을 잘 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죠.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끝까지 잘 설명해 주시고 또 핵심도 잘 짚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선생님은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 학생을 차별하고 그럴 분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물었죠. 야, 선생님이 너한테만 팩폭하냐? 물었더니 학생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팩폭을 하세요. 주로 어떤 팩폭이야? 그랬더니 야, 너는 생각은 안 하고 문제 푸냐? 이건 수학이야. 머리를 좀 써. 뭐 이런 내용이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학생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어서 선생님이 날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이 학생한테 얘기한다는 걸 들으면서 야, 얘가 수학 접근법에 좀 문제가 있구나. 그게 딱 느껴졌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공부가 안 되니까 억지를 쓴 거였네, 이 녀석이. 너 공부 제대로 해. 라고 얘기해주면 이 학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 학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어떤 솔루션을 주었을지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 2.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추진력이 떨어져요. 이 학생의 학교가 내신이 워낙 경쟁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학년 1학기 내신은 3등급 초반대예요.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농구 잘해서 인기도 있고 반장은 놓쳤지만 그래도 담임 선생님과 사이도 좋고 나름 자신은 적응에 성공했다 이렇게 좀 자족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중학교 때에 비하면 본인도 만족스럽지 않고 또 1, 2등급 받는 친구들 보면 고민도 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학생 말로는 중3 때 공부했던 것처럼 자기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했고 수행평가 과제도 잘해서 내지만 학교에 워낙 공부에 신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특히 이 학생이 이과를 선택해서 자기는 이공계열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자기가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수학 문제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자신은 지금 이제 수1 선행하고 있는데 그 1, 2등급 하는 애들이 수2도 끝내고 미적분한다는 말을 들으면 야, 이거 벌써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면서 자기가 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고 이제 상담이 좀 진행되고 이렇게 하니까 속마음을 드디어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 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 같은 성격을 가진 학생들의 장점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추진력이 떨어지게 돼요. 자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주어져야 해요. 문제 3. 공부를 적당한 수준에서 멈춘다. LSI 공부마음 검사에도 드러났지만 이 학생은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틀리면 해답 보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향의 학생들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도 뭐 그런 모습이 확실히 있었죠. 대충 알고 어렴풋이 알면 성적은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 학생의 문제인 거죠. 솔루션 1.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기가 살기 위해서는 수학 접근법을 바꾼다. 이 학생이 학원 선생님에게 팩폭을 받는 진짜 이유는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수학 공부를 하거나 개념을 대충 파악해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학 점수도 사실은 잘 안 나온 거예요. 이 학생이 문제 푸는 방식을 수학적 사고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선생님의 팩폭을 피할 수가 없고요. 팩폭을 계속 받는 동안은 얘는 학원에서 기를 필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기가 살려면 선생님과 자신과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선생님한테는 좀 얘가 제대로 된 질문을 계속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선생님은 그런 학생을 얘가 생각 좀 하네 하고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남아서 공부할 때 자기가 푼 방식하고 선생님이 푼 방식 그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선생님께 계속 너 질문을 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구박 좀 받아도 끈질기게 질문을 하다 보면 선생님도 이 학생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드디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알아주고 난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장점인 이 부침성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좋아지고 하면은 또 그 과목에 흥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얻고 대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은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알게 되고 또 수학적 사고가 뭔지도 깨달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학교 수학 성적도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내신 점수는 이 선생님 지도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솔루션 2. 입시 정보를 알아보고 장단기적 목표를 정한다. 지금 이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나름 사회생활은 잘 적응을 했어요. 그렇지만 대학 입학을 위해서 어떻게 이 상황이 돼가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할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지난 5년간 대학 입시 결과를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정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이 부침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인 부침성을 발휘해서 학교 입시 담당 선생님과 좀 이렇게 친해진 뒤에 선배들이 수시로 많이 가는지 정시로 많이 가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제가 수시로 가려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도 좀 상의해 보는 시도를 해보라고 제가 1차 상담에서 미션을 줬어요. 그런데 2차 상담에서 보니까 이 학교 졸업생들의 스카이 입학 결과는 수시보다는 좀 정시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더 잘 나오는 그런 학교인 거죠.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사실 묵묵히 가는 이 장기전에 약해요. 짧은 기간 동안 목표를 딱 달성을 하는 단기전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정시의 긴 레이스를 달리기보다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방학 이런 식으로 단기 목표를 정해서 내신을 끌어올리는 식의 단기전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한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성질이 급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성과를 얻었을 때 만족감을 얻고 기가 살아서 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시를 최후에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지금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은 내신 시험을 좀 단기적인 목표를 잡고 공부하는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부터 너는 본격적으로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수학은 너 학교 내신도 챙겨야 하지만 학교 진도와 시험도 충실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했지요.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세웠고 또 이번 여름방학 목표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솔루션 3.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인다. 이런 성격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공부에서 조심해야 하는 게 일단 대충 한번 보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만 잡히면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단과 또 세세하게 암기하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대충 해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특히 이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딱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점수를 얻는 그 공부에 익숙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알기 위해서 파고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늘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른 채 계속 이렇게 진도가 나가버리니까 기초가 점점 흔들리게 돼요. 근데 또 이런 학생이 자기가 그렇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그 문제 애들이 다 틀렸어요.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 제가 아는데 실수로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지 자기가 왜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뭘 알아도 대충 안다는 거를 좀 인정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 전체 시험지를 제가 다 같이 리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왜 틀렸는지 저한테 하나씩 설명을 좀 하게 했어요. 얘한테 그거 오답하라고 시키면요, 얘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3등급이기는 해도 이 학교가 내신이 강한 학교라서 얘가 과목별로 틀린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자기도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너의 어떤 약점을 네가 보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네가 너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 그거는 너한테 엄청난 강점이고 네가 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해줬어요.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정확히 제가 찾았고 또 이 아이한테 맞는 솔루션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좀 잘하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믿고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아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럴 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삶의 문제가 내가 해법만 딱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이 공부하는 마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 해법을 알았지만 이 해법을 시도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리고 학교와 학원으로 돌아가는 순간 자신에게 익숙한 관계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이렇게 시도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디 이 학생만 그럴까요? 아들이 제 마음도 알았고 저 공부 문제 뭔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님도 좋다고 하시고 가시긴 하셨는데 아이의 성적이 오르는 순간까지 이제 어머니의 성격상 좀 계속 불안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이후에 그걸 시도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상의 코칭이 정말 중요해요. 이 학생은 물리적인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줌으로 주 1회 저랑 만나서 코칭을 했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센터에서 얼굴도 보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과정에 대해서도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참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이 어머니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하려는 방식도 어머니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방식이라서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제 아들하고 이제 줌으로 만난 다음에 제가 어머님한테 지금 어떤 식으로 뭘 하고 있는지 얘기도 해드리고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도 드려서 어머니가 조금 이 과정을 잘 받아들이시고 납득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어머니가 워낙 좀 걱정과 불안이 있으신 편이라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이렇게 들어드리고 하면서 어머님이 조금은 편하게 이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